안녕하십니까. 훌훌국어의 훌티입니다. 드디어 문장의 구조까지 들어왔네요. 우리 강의의 목적은 뼈다귀 문법이라 그래서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완성하는 거였는데요. 오프닝 영상에서 본 것처럼 큰 틀을 먼저 세우고 이 큰 틀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의문과 그 다음 진행되는 형태소 단어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만든 개념이었죠. 큰 틀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형태소, 단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동상을 하나, 뼈다귀 동상을 하나 세우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이 동상이 완성되는 게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을 붙이고 장식을 더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해지니까 여전히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요. 그래도 오늘까지 것만 잘 따라오면 문법의 큰 틀은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부분 최종 완성 단계니까 가장 문법에서 중요한 척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문장은 홑 문장과 겹 문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홑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 우리 친구들 문장이 뭔지 알죠? 문장을 어떻게 끝내는지 알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있으면 문장이 끝나는 건데요. 여기 마침표 하나가 있는 한 문장이 있군요. 여기에 보시면 나는 이 주어가 되죠. 주어가 한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다. 이 친구의 품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인데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나는이라는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서술어죠. 자, 그러면 가는데 언제 가요? 오늘도 갑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말. 이 친구들 전부 다 부사어였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는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중간에 주어, 서술어 아닌 다른 애들 많이 집어넣어서 문장을 길게 갈 수도 있거든요. 혼문장이라고 무조건 짧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을 노리게 되죠. 자, 두 번째 겹문장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친구는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모양은 옆에 보시면 보통 주어 1번, 서술어 1번, 그리고 주어 2번, 서술어 2번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이루게 되면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2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세트가 2번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겹문장이 되죠. 자, 주어 서술어 세트가 2번이 나타나는 것, 2번 이상이 나타나는 게 저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주어 2번, 서술어 2번을 밖에서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주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이어진 문장, 2개의 세트가 이어졌죠. 아래 것을 바깥쪽 세트가 안쪽 세트를 안고 있는 문장, 그렇게 해서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풀네임으로 가면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인데요. 우리 동상을 하나 제작했다고 했을 때 큰 아빠가 작은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것은 아는 사람과 안긴 사람 동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아는 사람 동상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그냥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가지, 혼문장과 겹문장, 겹문장 안에는 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부분인데요. 여기 겹문장과 혼문장을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일단 이 어려운 내용의 50%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겹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친구입니다. 서술성. 요건 약간 선생님이 지어낸 개념이긴 한데요. 서술성이라는 단어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장 안에서 꼭 서술어가 되지 않아도 서술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주어 서술어 계산할 때, 개수 계산할 때 넣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라는 품사가 문장 안에 등장한다. 그럼 이 동사 형용사는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겠죠. 관형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서술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문장 안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등장하면 이 친구는 서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서술성이 있으면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주어 하나랑 서술어 하나가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그것은 누가 봐도 주어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그런데 아니다.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하나와 서술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본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본은요. 품사 찾아보자 그러면 보다 동작을 나타내면서 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사거든요. 이 친구가 동사면 이 동사는 반드시 주어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에는 내가 보았다라는 내가라는 주어가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사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세트, 두 세트, 총 두 세트가 들어간 겹문장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나는 예쁜 아이를 보았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는이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내가 뭐 했습니까? 보았다. 동사인데 문장 안에서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예쁜입니다. 예쁜 나온 김에 천천히 분해해 볼까요? 예쁜은 예쁘다 상태를 나타내고 다가 붙을 수 있으니 형용사인데요. 거기에 니은이 왔죠? 우리 눈누랄라 기억하십니까? 니은, 리을, 은, 는, 을, 던 이 친구들이 오면 문장 안에서 이 부분을 다른 체언을 꾸미는, 여기서 명사를 꾸미죠. 문장 안에서 다른 명사를 꾸미는 역할, 관형어가 되었죠. 그럼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일단 예쁘다가 형용사니까 동사나 형용사는 무슨 성이 있다? 서술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 서술어 하나로 인정해준다. 그렇죠? 나는 보았다. 보았다에서 서술어가 하나 나왔으니까 예쁘는 두 번째 서술어라고 보고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그러면 이때 예쁘는 서술어니까 뭘 필요로 한다? 무조건 서술성이 있으면 주어를 필요로 한다. 누가 예쁘다? 네, 맞아요. 아이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가 이 문장에 우리가 발굴한 두 번째 주어니까요. 이 문장 역시 나는 보았다라는 주어 서술어 그리고 아이가 예쁘다라는 주어 서술어를 두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겹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사가 있다. 그럼 그 친구가 관형어로 쓰였건 부사어로 쓰였건 서술어로 쓰였건 상관없이 이거 서술성 있네. 그냥 서술어 개수로 인정해 줘야겠네. 그리고 서술성이 있다면 주어도 어딘가 있겠네. 그걸 기억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좀 더 볼게요. 서술성이 있는 건 이렇게 동사, 형용사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언에 이다가 붙어도 서술성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다가 우리 배웠던 것도 기억날까요? 이거는 조사인데요. 조사 중에서도 서술격 조사인데
그 중에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인데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활용을 하죠. 해서 이다뿐만 아니라 이고, 이니, 이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변신형, 즉 전부 다 같은 거로 보는데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체언에 이다가 붙으면 무슨 성이 있다고요? 서술성이 있다. 밑에 한번 볼까요? 나는 아직 학생인 상태다. 자, 나는이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의 줄임말이죠? 상태라는 명사의 이다. 자, 태자 끝에 이자가 있어서 여기 이가 생략이 되게 되는데요. 자, 상태다. 그래서 요거가 무슨 어가 된다? 서술어가 된다. 명사에 이가 오면. 그래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요. 문제는 학생인 이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학생이다에 다 대신 니은이 온 거죠. 이것 역시 명사 학생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온 겁니다. 이다의 활용형, 이 니은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학생인이 상태라는 명사를 꾸미는, 이 문장 안에서 뭐 꾸며요? 라고 물으면 꼭 품사로 대답하자라고 지난 수업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된 건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체언에 이다가 붙으면 서술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서술어 2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술어가 있다는 건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주어가. 누가 학생이다? 내가 라는 주어가 앞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라는 생략된 부분이 주어 2번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상태이다 라는 주어 서술어, 나는 학생이다 라는 주어 서술어, 총 2개 세트의 주어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겹문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그 뒷부분은 표도 있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세트가 몇 번 나온다? 한 번.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세트가 몇 번 나온다? 2번. 이때 서술어는 진짜 서술어뿐만 아니라 서술성만 있으면 다 서술어로 인정해 준다. 혼문장, 겹문장 할 때만. 그래서 그 서술성이라는 건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문장 안에 동사, 형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서술성이 있고 얘에 해당하는 세트를 이루는 주어가 어딘가 있을 거야.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다가 이다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서술성이 있다.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얘와 짝을 이루는 주어가 어디 있을 거다. 없으면 어떻게 해라? 만들어 넣어라. 그것을 꼭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겹문장을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겹문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어진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전에 강의했던 부분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어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미입니다. 이 어미만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이어진 문장은 굉장히 쉽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볼게요.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를 이용해서 이루어진 문장이다. 어미의 종류 중에 연결 어미가 주로 나오는데요. 연결 어미 중에 대등하게 연결된 어미가 있었어요. 그거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일단 이어진 문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1번, 서술어 1번, 주어 2번, 서술어 2번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어진 문장은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연결 어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결 어미가 우리 예전에 배운 것처럼 and, but, or 이런 의미일 때는 그리고 그러나 뭐 혹은 등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어미일 때 이런 연결 어미로 연결된 겹문장을
이런 연결어미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을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는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진 문장의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구조 똑같습니다. 밑에 문장을 바로 보시면요. 자, 백화점에 갔는데 누가? 내가. 항상 주어가 없을 때는 일반 주어가 주어다. 나 혹은 우리를 집어넣으면 된다. 내가 백화점에 갔는데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아직 마침표가 끝나지 않았죠?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어 2번, 많았다. 서술어 2번. 그렇게 되면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 세트가 두 개가 나왔고요. 순서가 주일, 서일, 주의, 서이니까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인데 그 이어진 문장 사이에 요런 어미들이, 연결 어미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결 어미의 종류는 아까 대등하게 이어진 연결 어미보다 더 많습니다. 배경,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배경 같은 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울 때 우리 종속적으로 연결된 어미, 예전에 배울 때 그거 할 때도 했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외울 때 이렇게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원조가 의도를 양보했다. 원조가 의도를 양보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부분들이, 연결된 어미들이 원인, 조건, 가정, 의도, 양보 등을 나타내면 100%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개념서를 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것들, 잘 안 나오는 것들 살을 붙이면요. 이것도 어려워요. 좀 더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and, or, but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그리고 이런 주일, 서일, 주의, 서의의 형태로 되어 있고 중간에 어미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게 and or but이 아니면 그거는 거의가 아니라 100%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인데요.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 부분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예전에 함께 했었던 전성어미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4-2강 단어 수업할 때 했었으니까요. 헷갈린 친구들 반드시 보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했죠?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최종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주어, 서술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꾸지는 않지만 성격을 바꿔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어미는 동사와 형용사에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동사와 형용사를 문장 안에서 성격을 잠깐 바꿔서 관형어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사어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꼭 다시 강의 보고 오시고요. 자, 내려가 볼게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깥쪽 문장이 주일, 서일이 주의, 서이를 안고 있는데 요 안겨 있는 부분이 무슨 절이라는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부르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요 부분을 콕 찍어서 명사절로 안긴 문장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죠. 이 명사절은 옆으로 쭉 가서 중간에 명사형 어미 으, 미음, 기 기억날까요? 이거 쭉 풀면 미음, 기라고 했는데요. 이 두 친구는 똑같은 애인데요. 앞이 모음으로 끝나면 미음, 자음으로 끝나면 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으, 미음 등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외울 때는 편하게 으, 미음, 기라고 외워도 되고 미음, 기 이렇게 따로 쪼개서 외워도 되고 다시 명사절은 중간에 저런 명사형 어미가 들어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운 서술성 자, 그걸 찾아줘야 되는데요. 해결하는 원래 해결하다 동작을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인 거죠. 동사는 무슨 성이 있다? 서술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서술어로 하나로 인정하라. 서술어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주어가 있어야 한다.
해결한다의 주어 찾아볼까요?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없으면 만들어 넣으라 그랬죠? 주어가 없으면 일반 주어, 나나 우리가 주어라 그랬죠? 내가, 우리가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주어 1번, 서술어 1번.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다, 뭐뭐치 않다. 부사 뒤에 서술어가 왔네요. 두 번째 서술어. 근데 선생님 모양이 좀 이상해요. 뭐가? 문장 전체의 주요 부분을 따보면 주1, 서1, 내가 해결하다, 만만치 않다, 서2 이렇게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서2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되겠죠. 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짝이 주어인데 주어가 없어요. 이거 어떡해? 주어 그러면 일반 주어 넣어볼까?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가 내가 만만치 않다? 뭔가 문장이 이상한데요?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가 우리가 만만치 않다? 이것도 이상하죠. 자, 이 부분이 끝쪽에 기가 오면서 미음, 음기,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사는 문장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특히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주어가 이 서술어 2번에 짝이 되는 주어 2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2번, 서술어 2번의 큰 틀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안겨 있는 겁니다. 이 틀 안에. 이렇게 해서 얘도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안은 문장이 되는 거죠. 혹은 안긴 문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미팅을 나갔다고 쳐봅시다. 2대2 소개팅. 그런데 보면 남학생 하나, 남학생 2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학생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재밌게 인사하고 놀자 그러더니 그래도 그냥 재미니까 한번 우리 선택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럼 분위기 어색해지죠? 남학생 2가 그래 너희들 그냥 재밌게 잘 놀아 나 들어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여우짓을 하죠. 가지마. 우리가 합쳐서 너의 여친 역할을 해줄게. 너의 여투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아는 문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주어 1번과 서술어 1번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하다. 요거가 합쳐져서 끝에 기가 오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격조사 가와 주격조사 이가 깨서 해서 앞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가와 합쳐지면서 주어 두 번째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주어 두 번째의 짝이 뭐뭐치 않다. 요 서술어가 저 주어 2번에 짝이 되는 거죠. 전체 모양은 주 2, 서 2 안에 주 1, 서 1이 이렇게 약간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우리 슬롯에 카드 같은 게 이렇게 꽂혀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 슬롯이 그 카드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얘도 아는 문장이다. 이런 것이 뒤에 배우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과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도 좀만 더 볼까요?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자, 우리는이 주어 1번, 깨달았다가 서술어 1번. 번호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몇 개가 있는지만 확인하라고 선생님이 이런 틀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가 주어 2번 옳다. 상태를 나타내고 다가 붙을 수 있으니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서술성을 가진다 그랬죠? 두 번째 서술의 역할을 하고요. 옳았다 대신에 끝부분에 음이 왔습니다. 미음, 기가 오면 주어도 있는데 그 뒤에 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 음이 왔으면 얘는 어미가 되는 거고 앞에 애를 잠깐 명사처럼 성격을 바꿔주는 애가 되는 거죠. 명사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을이라는
을이라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 조사와 합쳐지면서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단 주어 1번, 서술어 1번, 주어 2번, 서술어 2번이 있으니까 이 문장도 무슨 문장인데? 아는 문장인데, 특히 명사 역할을 하는 애를 안고 있으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 그래서 목적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부분에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서술어. 주어는 숨어 있었지만 주어, 서술어를 안고 있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지만 이 명사절이 처음에는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이때는 주절을 아는 문장이었고요. 조금 복잡한가요? 천천히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이것만 하면 뒤에는 틀이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가보죠. 일단 주어, 서술어 세트가 2개가 있으면 무슨 문장이다? 겹문장. 겹문장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다른 것을 안고 있으면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중에서도 이렇게 미음, 음기 등으로 포함된 걸 안고 있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무조건 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명사절이 주어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목적절을 아는 문장 혹은 목적어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앞부분과 막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and, or, but 아니면 원조가 이유를 양보 그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부터 하게 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and, or, but 원조가 이유를 양보 그런 식의 어미가 오지 않으니까요. 이 어미를 가지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구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 마무리를 하죠. 일단은 이 기, 미음, 기가 오면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된다. 이렇게 요령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동생이, 주어 1번, 가다. 동사죠. 동작을 나타내고 다가 붙을 수 있으니 동사가 있으면 서술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절인데요. 여기에 기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군요. 명사절. 그런데 이 명사절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얘가 무슨 어가 됩니다. 우리 문장 안에서 명사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 관형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명사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기 전에 이것을 주어라. 주어라는 동작을 나타내고 다를 붙일 수 있으니까 주다. 그래서 서술어. 아까 서술어 1번 했으니까 두 번째 서술어. 그럼 서술어니까 주어가 있어야 한다. 그럼 누가 주는 거냐? 이것을 내가. 내가 주어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문맥상 네가, 너는 뭐 이런 거 주어가 생략돼 있습니다. 보통 생략돼 있으면 일반 주어, 나, 우리인데요. 그렇지 않고 문맥상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주어 2번, 서술어 2번이 주어 1번, 서술어 1번을 안고 있으니 아는 문장. 그리고 이 안겨 있는 부분이 명사의 역할, 기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로 안긴 문장 혹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근데 그 명사절이 다른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관형어절을 아는 문장.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심플하거든요. 한 두어 번만 요 예시만 반복하면 요 깨끗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 서술어 순서대로 주어, 서술어 그 다음 얘가 명사절, 그 다음 얘가 관형어의 역할 뭐 이런 거 찾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지금은이 주어고요. 지금이 뭐 어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다. 체연에 이다가 붙어서 서술성을 가지고 실제로 서술어가 되었죠.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또 다른 서술성이 있는 애가 있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다. 요거요. 가다.
동작을 나타내고 다를 붙일 수 있으니 동사예요. 그럼 얘는 서술성이 있다.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서술어니까요. 서술어 2번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우리가 해서 주어 2번이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주어 2번, 서술어 2번을 안고 있으니 아는 문장이고요. 특히 기가 오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저를, 주어 서술어 있으면 절이라고 그랬죠.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저를 안고 있으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사격 조사, 앞에 친구를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부사어로 만드는 부사격 조사와 함께 있으니 이 명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뭐다? 부사어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한 방에 너무 많은 걸 해서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그 중에 미음, 기를 포함한 문장을 안고 있으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정복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명사절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까지 찾을 수 있으면 다 한 겁니다. 그 뒤에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은데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한번 천천히 가보죠. 친구들이 주어고요. 들어오다. 동작이고 다를 붙일 수 있으니 서술어죠. 그런데 뒤에 는이 왔네요. 들어오다 대신에 는이라는 어미가 왔어요. 우리 눈누랄라 기억날까요? 자, 위에 니은, 리을, 는, 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거 쌤이 쭉 풀어서 선생님은 수험생 때 어떻게 외웠다고 그랬죠? 니은, 리을, 짝을 이루면서 외웠죠? 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던.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이런 어미가 오면 앞에 애를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관형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관형사의 역할, 즉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 앞에 친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였죠.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오다에서 는이 오면 이 친구는 뒤에 오는 소리라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 즉 무슨 관형어로 바뀌게 되죠.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절인데 이 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얘가 소리를 꾸미게 되고요. 그리고 들었다. 역시 동작을 나타내고 다가 붙을 수 있으니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문장 안에서 여전히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동사나 형용사는 무조건 서술성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주어를 포함한다. 누가? 아무도 없으니 주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어 2번의 짝이 되는 주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내가가 선생님 여기다가 내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일, 서일, 주의, 서의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모양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뜬다고 해서 무조건 이어진 문장 아니고요. 선생님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중간에 and, or, but이 들어가야 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원조가 이유, 양보. 이게 원인, 조건, 이유, 양보. 비록 머물지라도 그런 거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눈누랄라 오면 얘는 무조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이 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이 되는, 절은 주어 서술어 있으면 절이고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 즉 관형어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리를 들었다. 주어 2번, 서술어 2번이라는 큰 슬롯 위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 친구들이 들어오는 요 슬롯 안에 요 카드들이 하나씩 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옆으로 쭉 늘어선 게 아니라 이 소리라는 거 안에
얘를 딱 클릭하면 친구들이 들어오느니 쭉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로 된 문장이다. 내가 들었다가 친구들이 들어온다를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아는 문장. 그런데 안겨있는 부분이 관형사절 끝에 눈누랄라가 오면서 니은, 리을, 은는, 을던이 오면서 관형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내가 내일 할 일을 점검했다. 헷갈리니까 조금만 지우고요. 자, 내가 내일 할 일을 점검했다. 내가 주어 1번 점검했다. 서술어 1번 내일 할 일. 이거 좀 어렵나요? 분해하면 자, 내일 하다. 하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다를 붙일 수 있으니 동사죠. 동사면 서술성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짧은 글자 한 글자가 있지만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서술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늘어뜨려서 쓰면 사실은 주어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라는 목적어도 생략되어 있는 거죠. 저 안에.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뒤에 꾸미는 단어를 일을 꾸미는데요. 요 일이 요 문장 안에 생략되어 있죠. 다시 한번 내가 하다 주어 2번이 생략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일을 칸이 없어요. 일을 하다 이런 목적어도 생략되어 있는데요. 자, 심플하게 다시 한번 보면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내가 주어 2번 하다 서술어 2번 역할을 하는 문장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 누가 왔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왔습니다. 눈누랄라.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리 그 뒤에 있는 일이라는 명사를 수식했죠. 문장 안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애를 관형어라 그랬습니다. 관형어는 원래 한 단어여야 되는데 이 내일 하리라는 주어 서술어라는 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했으니 얘는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았다. 그래서 그냥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관형사절, 관형어 이 말 많이 헷갈리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밑에도 똑같고요. 그럼 이제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원래 절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사어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 잠깐 관형어, 부사어 만들기 따단 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부사였던 애가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또 동사나 형용사에 이런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와 서술어 부분인데 이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로 끝나면서 그 뒤에 이런 어미가 오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데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는 건데요. 그 밑에 한번 가보죠. 자, 우리는 길을 물어. 우리는 주어 1번 물었다. 그렇죠? 묻다. 동작이고 다를 붙일 수 있으니 동사고 동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찾아갔다. 찾아갔다 역시 동작이니까 서술어고 누가? 우리가 주어 2번이고 이때 어는 어서 대표적인 연결어미고 부사어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그래서 부사절로 안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밑에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주어 1번 서둘렀다. 서술어 1번.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늦지 않도록 여기서 않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고 달에 붙일 수 있는 게 형용사죠. 그럼 서술성이 있잖아요. 근데 늦다라는 형용사도 있단 말이에요. 상태를 나타내고 달에 붙일 수 있으니 형용사가 2개니까 서술어 2번, 서술어 3번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않다라는 건 독립적으로 뭔가 의미를 쓰기보다는 앞에 거를 좀 더 강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이걸 전문용어로 보조용언, 앞에 거가 중심적인 의미를 가진 본용언, 뒤에 것을 그 앞을 도와주는 보조용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한 세트로 서술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서술어 2번을 안고 있는 건데요. 서술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주어,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거죠. 주어 2번. 이렇게 해서 자, 절이 안겨져 있는데요. 주어 2번, 서술어 2번이란 절이 안겨져 있는데 끝에 도록이라는 어미가 왔어. 도록은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형 전성어미였죠. 그래서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절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도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 번 보다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가볼까요? 이거 처음에 주절을 아는 문장과 구조가 비슷한데 천천히 가볼게요. 그는 주어 1번이고요. 손이 주어 2번이죠. 그가 큰 겁니까? 손이 큰 겁니까?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까이 있는 거, 더 자세하게 연결되는 거. 네, 크다는 주어 1번의 짝꿍인 서술어 1번이 아니라 주어 2번의 짝꿍인 서술어 2번입니다. 이렇게 한 짝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소개팅 얘기했을 때 이렇게 짝이 됐고 이 친구 혼자 외로워요. 주어는 반드시 서술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너의 서술어 역할을 해줄게. 그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손이 큰 상태인 겁니다. 그는 블라블라블라다. 요런 큰 슬롯, 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손이 크다라는 카드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얘도 아는 문장이다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요. 요 절이 요 친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절로 안긴 문장 혹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괜히 모양만 보고 주 1, 주 2, 서이 뭔가 옆으로 늘어져 있어요.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렇게 가지 말고요. 중간에 어떠한 연결 어미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특징이거든요. 코끼리는 주어 1번, 코가 주어 2번, 길다 서술어 2번. 그럼 지금 이 문장들 사이에 and, or, but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원조가 이유 양보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는 이어진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큰 문장이 작은 문장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네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인용절은 앞에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게 문장 성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인용되어 있는 주어 서술어를 안고 있으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인용격 조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뭐뭐라고와 고가 있는데 뭐뭐라고는 직접 인용할 때, 직접 인용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따옴표가 있는 말로 인용할 때, 그리고 큰 따옴표가 없이 문장을 조금 원래 말을 바꿔서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앞부분에 선생님이 화난 그 목소리까지 흉내를 냈기 때문에 앞부분은 똑같이 큰 따옴표를 치면서 말해야 되고요. 야, 너희들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이렇게 너희들 조용히 하래.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말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가져오면 간접 인용이 되는데요. 조금 더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두 개를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쌓으면 되고요. 하여튼 큰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이다. 그럴 때는 고. 큰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다. 그때는 라고.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할머니께서. 이가 깨서에서. 주어를 만드는 주격조사. 그래서 할머니께서가 주어 1번, 물으신 게 서술어 1번. 그런데 집이 어디니? 주어 2번,
서술어 2번. 그런데 이 절이 큰 따옴표로 만들어진 절이니까 인용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용절을 완성해주는 인용격조사, 라고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 밑에 볼까요? 그는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기분이 좋아! 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인용인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그렇죠? 기분이 좋다. 만약에 이 기분이 좋다가 직접 한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면 큰 따옴표를 쳐야 되겠죠. 기분이 좋다! 라고 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고만 있으면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조금 바꿔가지고 큰 따옴표 없이 그냥 이렇게 왔구나. 간접 인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밑에 문장이 조금 또 헷갈리는데요. 잘 볼게요. 나는 철수에게 그 아이가 내 동생이다 라고 말했다. 일단 나는이 주어 1번이고 말했다가 서술어 1번이고 그 아이가 주어 2번 내 동생이다. 채연에 이다가 올 수 있으면 얘는 서술성이 있다 그랬죠. 서술어 2번의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아는 문장이죠. 아는 문장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말한 걸 가져온 인용절까지도 알겠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왜 직접 인용이 아니냐는 거죠. 라고가 왔으니 큰 따옴표가 오고 직접 인용이어야 하는데 큰 따옴표도 안 왔고 심지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접 인용이라고 써놨군요. 미리 답을. 이게 왜 간접 인용이 됩니까? 헷갈립니다. 자, 서술격 조사이다가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저 위의 문장이 직접 인용이라면 큰 따옴표가 오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저 위의 문장과 방금 칠한 이 문장의 차이점이 보입니까? 이 문장에서는 이, 다, 라, 고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는데 위에는 다가 없는 거예요. 다가 활용해서 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다, 라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 직접 인용을 가면 그 아이가 내 동생이다 라고 말했다 이지만 저거는 지금 원래는 그 아이가 내 동생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동생이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봐도 뭐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다를 조금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겁니다. 채연이다는 뭐가 가능하니까요? 변신,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이고, 이니, 이지만 이어서. 그래서 얘는 이다의 라고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다의 고가 왔는데 다의 모양이 뭐 했을 뿐이다? 변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라고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고요? 고요. 고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였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어 2번, 서술어 2번이라는 주어 서술어 세트, 즉 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그 아는 문장 중에서도 인용을 뜻하는 걸 알았으니까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혹시라도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를 모르면 큰 따옴표가 없다. 여기서 사실은 많이 갈라진 건데요. 큰 따옴표가 없고 이다의 라고가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다 대신에 이 라가 왔고 거기에 고가 왔으니까 간접 인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긴 시간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문법의 큰 틀을 선생님 첫 강부터 들었다면 어느 정도는 세운 겁니다. 정말 기특하고요. 잘하는 친구들도 문법 많이 맞는 친구들도 이런 큰 틀 자체가 없어서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흔들리는 경우들 많은데 이 부분 확실하게 다지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 두어 번만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게 왜 나왔는지 어디에 써먹는 건지 금방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 문법 수업은 이어질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